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나수지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휴정을 앞둔 미국 증시, 이 뒤에 배경처럼 좀 한산해 보입니다. 주요 특징들과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은 시장이 열리기는 하지만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열린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S&P 500은 0.41%, 나스닥은 0.48% 올랐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이 채권 금리와 국제유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미국 증시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의가 돌연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펙은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오펙 회의를 30일로 미루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른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에 대한 사우디의 불만으로 인해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우디는 지난 6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에 소극적이어서 회담이 연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감산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후 들어 낙폭을 서서히 회복하면서 1%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채권금리 역시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월 FOMC 이후 시장은 이제 추가금리 인상은 없고 인하 시점이 문제일 뿐이다라는 비둘기파적인 해석으로 돌아섰는데요. 11월 FOMC에서 파월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를 내비쳤고 이후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다소 낮게 나오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사라졌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권금리 하락을 반전시킨 건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였습니다. 이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5년간 인플레이션이 평균 3.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지난 10월의 수치인 3.0%보다는 높아진 겁니다. 이 5년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12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5%로 역시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전달의 4.2%는 웃돌았습니다. 이 미시간대 조사 담당자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물가 둔화가 일시적이고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가에서 이분을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샘 올트먼. 결국 쿠데타는 5일 천하로 끝나고 오픈AI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이사진 멤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레리 서머스가 또 이사진에 영입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전해진 샘 올트먼 CEO의 해고 소식으로 촉발된 이 일련의 사태는 결국 올트먼이 오픈AI에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올트먼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에 이 오픈AI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올트먼 CEO가 축출되니 마이크로소프트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이 오픈AI 직원들이 대부분 올트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로 함께 자리를 옮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이 대신 올트먼 퇴출을 결정했던 오픈AI 이사회는 새롭게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픈AI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규 이사진은 3명입니다. 이 먼저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CEO인데요. 이분은 프렌드피드 등을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페이스북에 매각한 인물로 이 올트먼 CEO와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말씀하신 대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물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간 기존 이사회보다는 더 크고 더 경험이 풍부한 이사회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해왔는데 이 점에 맞는 인물을 영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애덤 드란젤로 쿼라 CEO가 이사회에 포함됐습니다.
이 드란젤로 CEO는 AI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존 이사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이사회는 기존의 6명에서 9명으로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 지분을 49%나 가지고 있지만 특이한 지분 구조 때문에 이사회에 입김을 미치지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내부 인사를 이사회에 앉힐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 사태는 이 오픈 AI의 지배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벤처 캐피탈들의 입김을 오픈 AI에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였습니다.